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교도관 A씨는 한 재소자에게 이 음식을 선물 받았습니다. 대가를 노린 뇌물이었죠. 심지어 이 음식에 살이 별로 없다는 이유로 타박해서 추가로 이 음식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재소자들은 3분 내로 제한하는 전화통화를 뇌물 제공 재소자에게 18분 정도 초과 사용하도록 묵인해줬습니다. 대체 어떤 음식을 받고 이런 혜택을 준 걸까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네, 이 음식이요? 랍스터와 가리비라고 하네요. 랍스터가 비싸고 맛있기는 하지만 그거 가지고 이런 일을 벌였군요. 교도관 A씨는 휴대전화를 근무지에 허가 없이 반입하고 자신의 차량과 랍스터 제공 재소자의 차량을 바꾸기로 하는 등 재소자와 부적절한 약속도 했는데요. 결국 법무부는 자체 감찰 결과 교도관 A씨의 비위 행위를 포착하고 해임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이 징계에 불복해서 소송을 냈는데요. 하지만 재판부는 교도관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해서 결국 최종적으로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32만 5천 원 상당의 랍스터 및 가리비를 받은 사실, 그거는 A씨가 스스로 인정을 하고 있고 증거에 의해서도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서 이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청렴 의무, 청탁금지법 등을 위반한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고민을 풀어드립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안미현 변호사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미현 변호사입니다. 준비된 사연 만나보고 자세한 상담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남자친구가 있는 상태에서 결혼 예정인 한 남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만남인 걸 알았지만 재미로 연락하고 몇 번 만나다가 잠자리도 갖게 되었고요. 결혼 준비 중인 사람이랑 그러면 안 됐지만 저도 모르게 한 실수였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예정대로 결혼을 했고 결혼을 했어도 만남을 지속하다가 그 사람 아내에게 들켜서 상간녀 소송을 당한 상태입니다. 모두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그 아내는 성에 차지 않았는지 소송까지 걸었더라고요. 다행히 상간녀 소송은 저밖에 모르는 상태입니다. 제 결혼식이 석 달 후인데 결혼식 전에 판결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진행했다고 생각하지만 결혼식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불안합니다. 예비 신랑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평생 몰랐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잘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놓치고 싶지 않아서 결혼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판결이 나오면 그쪽에서 예비 신랑이나 시댁에 보낼까 겁도 나고 결혼식에 찾아와 행패를 부릴까도 걱정됩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또 상간녀 소송을 협의할 때 이 사실을 발설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달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요? 더 큰 걱정은 결혼 후에 예비 신랑이 상간녀 소송 사실을 알게 되어 결혼이 취소되거나 이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상간녀 소송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지금 결혼식 준비를 하고 있군요. 불안한 마음이 커 보이는데요. 지금 상간녀 소송 사실을 숨기고 결혼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안미연 변호사님. 지금 사연을 보면 사연자가 남자친구랑 이제 결혼을 약속하기 전부터 약혼 단계에 이르러서까지도 그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왔던 걸로 보입니다.
근데 재판상 이혼 사유 중에 하나인 민법 제840조 제1호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정하고 있거든요. 네. 그만큼 지금 결혼할 사이에 있어서도 정조 의무는 굉장히 중요한 의무로 그 민법도 보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사연자가 상간소송 사실을 알리도록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은 일로 결혼해서 부부간 신뢰가 훼손되고 이게 갈등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면 당연히 혼인관계 파탄은 감수하셔야 되고 그에 대한 금전적 책임까지도 불가피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혼인 신고를 그럼 하고 나서 남편이 상간녀 소송을 알게 되면서 문제가 됐다면 어떤가요? 이때는 혼인 취소나 이혼 사유가 가능할까요? 일단 혼인 취소가 가능한지 먼저 알아봐야 되는데요. 지금 민법이 정하고 있는 혼인 취소 사유 중에 민법 제816조 제3호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이 부분에 해당하는지가 이 사건에서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취소 사유로서의 사기 정도로 인정이 되려면 내가 그 착오를 일으켜서 이 결혼을 한 것이 이 혼인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고 만약에 다른 당사자가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제 혼인하지 않았을 정도로 굉장히 중대해야 되는데요. 먼저 좀 판례를 설명을 드리면 예전에 혼인 전 성관계로 임신을 해서 혼인을 했는데 네. 결혼해서 이제 아이를 낳았더니 유전자 검사 결과 다른 남자의 아이였던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 혼인 취소를 인정을 해줬던 예고요. 네, 이거는 지금 본인도 그 아이가 다른 사람의 아이란 것까지 안 경우겠죠. 아마도 그럴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당사자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를 일으킬 정도로 가족관계나 재산관계, 혼인 전력 등을 적극적으로 속인 경우에도 혼인 취소를 인정을 해줬었고요. 네. 횡령 사기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이건 그냥 단순한 사업상 채무로 인해서 민사재판 중이야. 라고 속이고 결혼했던 때에도 혼인 취소를 인정을 해줬었습니다. 이거는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부정을 했던 혼인 취소를 인정 안 해줬던 판례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많이 아실 거예요. 출산 경력을 알리지는 않긴 했지만 이게 범죄 피해의 결과로 인한 임신과 출산이었고 이후 그 자녀와 단절되고 상당 기간 양육이나 교류 등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 이거는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신의성실 의무에 반해서 비난받을 정도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해서 혼인 취소를 인정하지 않았던 판례도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 사건에서는 알리지 않고 침묵하는 경우가 문제가 되잖아요. 이때는 사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법령이든 계약이든 관습 또는 조리상 사전에 이 이야기를 고지해야 될 의무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때 법원은 여러 가지 사정을 보고 이제 판단을 하는데 사연의 경우에는 상간소송의 존재가 부부간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사정에는 분명히 해당을 하고요. 이로 인한 남편의 배신감도 사실은 이로 말할 수 없을 정도일 거는 분명하지만 사연자가 과연 혼인을 결정하는데 본질적인 부분을 함구하고 속인 것인지라고 볼 수 있느냐. 그거는 사실 사연 내용만 가지고는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혼인 무효나 취소에 대해서 법원은 좀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혼인 취소보다는 이혼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혼의 경우에는 사연자가 만약에 이 사실관계를 고지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부분 남편이 다른 루트로 이 사실을 알게 돼서 이제 커지는 배신감, 그로 인해서 부부간 신뢰가 훼손되고 이제 갈등이 증폭이 됐다면 이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 6호에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해서 재판상 이혼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에 이게 이제 혼인 취소 사유가 될 것이냐 여부는 이와 관련해서 남편이 이거를 알았을 때 혼인을 도저히 하지 않을 정도의 사안인지 이제 그거를 재판부가 어떻게 볼지가 문제가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금 또 고민하는 부분, 상간녀 소송을 한 쪽에서 그 소송을 제기한 쪽에서 결혼식에 행패를 부릴까 이 부분도 좀 걱정이신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걱정하시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사실 그 배우자, 그 상간 소송을 제기했던 배우자 측에서는 명예훼손이라든가 모욕죄에 적용될 수는 있습니다. 이제 만약에 이제 상간자의 배우자가 사연자의 결혼식장까지 찾아와서 상간 사실에 대한 사실을 유포하면 이제 명예훼손. 근데 경멸적인 표현이나 단순한 욕설 아니면 추상적 판단에 대한 본을 공연히 알렸다 그러면 이제 모욕죄에 해당하게 될 텐데요. 그 실제 판례를 보면
상간녀의 회사 동료들에게 이제 불륜 사실을 이메일로 알렸던 경우에도 그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을 받았던 예가 있고요. 네. 그 투명 케이스 안에 케이크를 넣어서 이제 배달을 시켰는데 거기에 이제 상간녀 축생일이라고 쓴 그 케이크를 배달을 시켜서 이 케이크 배달시킨 거 자체로, 그러니까 직장으로 이걸 보냈거든요. 모욕죄로 벌금형이 내려졌던 예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걱정하시는 사안이 발생한다면 이제 처벌 가능성은 있으나 과연 그 처벌 가능성까지 각오하고 가셨을 거거든요. 아마도. 만약에 네. 그렇게 가신다고 하면 그 부분까지는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주신 게 상간녀 소송을 협의할 때 발설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이렇게 해서 협의를 해야 하는지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하시려면 먼저 진심 어린 사과가 당연히 선행이 돼야 되고 네. 그리고 합당한 위자료, 합당한 금액이라는 게 어떻게 정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합당한 위자료를 제시하면서 유포 금지에 대한 조항을 넣고 합의를 하셔야 되는데 네. 이때 사실관계를 유포했을 때는 위약벌로 얼마 이런 조항을 많이 활용들을 하세요. 근데 사실 이것도 위약벌까지 각오하고 내가 유포하겠다 이러면은 막을 수 있는 방도가 없습니다. 그 행위 자체를 막을 수는 네.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위약벌에 대해서 나중에 집행을 할 수는 있을지라도,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건 예비 신랑에게 이 사실을 솔직히 말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감정이 어떻겠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거꾸로 예비 신랑의 입장이었을 때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나는 과연 어떻게 결정할 수 있을까? 그거를 생각해 보시고 나서 이제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상대방한테 최소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상대방에 대한 예의나 배려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조금 어려운 사연이었는데요. 안미연 변호사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끝곡 윤건의 갈색머리 들려드릴게요. 양소영이었습니다.